11월 18일 정근우의 야구시다. 정근우 이영입니다. 네. 네. SSG 랜더스의 신인 감독이 이승용 전 KT 위즈 육성 총괄로 선임됐습니다. 이승용 신인 감독은 2년간 계약금 3억 원, 연봉 3억 원 등 총액 9억 원의 SSG와 계약을 맺었는데요. SSG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승용 감독을 선임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승용 감독은 개방적 소통과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개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번트형 리더십을 갖췄으며 선수 중심의 사고와 강한 신뢰관계를 형성해 하나된 팀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만 되면 지도자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부로 이 서번트형 리더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는 리더십입니다. 네. 서번트형 리더십이 뭡니까? 서번트형 리더십이란 표현은 카리스마형 리더십과 좀 상대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감독, 선임 관련 수식어에 처음 등장하는 리더십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섬기는 자세로 남을 배려하고 봉사하여 조직 구성원들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프로야구 감독의 리더십과는 조금 다른 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섬김, 소통, 배려. 이승용 신인 감독은 박종훈, 연경엽, 양상문, 장정석, 손혁에 이어서 KBO 리그 역대 6번째로 단장과 감독을 모두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승용 감독이 좀 그 앞에 설명한 분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유일하게 먼저 단장을 거친 후에 감독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프로, 이 SSG가 이승용 신인 감독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태평양부터 뭐 현대, 네. 인천에서 또 많은 생활들을 했었고 네. 또 우승을 거치면서 현장과 프론트까지 다 경험했던 그런 걸 판단해서 그래도 감독 경험은 없지만 이번에 감독으로 그래도 결정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은퇴 후에 정말 다양한 걸 해보셨어요. 해설위원, 타격 코치, 뭐 단장, 육성 총괄,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단 감독만 빼놓고 현장과 프런트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셨습니다. SSG가 신인 감독으로 이승용 감독을 발표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LG 트윈스의 이호준 코치인데요. 김원영 감독과 계약이 해지된 후에 여러 감독 후보군들이 이름이 오르내렸고 그중 유력 후보로 이호준 코치가 거론됐습니다. 야구이시다에서도 김성용 단장과 당시 인터뷰를 통해서 이호준 코치가 후보군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다 한 매체에서 이호준 코치가 SSG 차기 감독으로 내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면서 한국 시리즈를 준비 중인 LG 트윈스 이호준 코치한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정프로 이호준 코치가 후보군에 있다는 내용이 소개됐을 때 SSG로부터 전화도 받은 적이 없었던 거 맞죠? 전화도 못 받고 그 다음에 면접도 안 본 상태였잖아요. 네. 네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뭐 내정 뭐 이런 기사가 나오길래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이호준 코치랑 통화를 해봤는데 전혀 연락이 없었다라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호준 코치 이야기가 거론됐을 때 사실 시리즈 중간에 이호준 코치가 이제 SSG로부터 연락은 받았었죠. 그렇죠. 네. 네. 전화 통화만 이제 받았던 상황이었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SSG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한국 시리즈를 치르는 팀한테 부담을 주는 듯했고 김성용 단장도 이호준 코치 이름이 거론됐을 때 상당히 좀 난감해했습니다. 기자가 저도 마찬가지고요. 박찬호 전 선수 있나요? 추진 선수 있나요? 뭐 이동욱 감독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이호준 코치 이야기도 제가 물어봤었고 김성년 단장이 당시에 전직 프런트 출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 후보군 중에 그 이름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생각나신 분이 LG 차명숙 단장이었거든요. 네. 차명숙 단장이요? 그랬더니 김성용 단장이 바로 나왔던 워딩이 이승용 전 단장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용 단장 입장에서는 이승용 단장을 후보군에 포함시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한국 시리즈 동안에 계속해서 이호준 코치가 화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SSG가 좀 많이 난감해지게 되고 김성용 단장도 미디어를 상대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이제 그런 게 기사화되면서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들이 뒤에서는 좀 있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얘기도 들어서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했잖아요. 선수들 사이에서는 이호준 코치가 다 SSG 감독으로 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야구장 가서 눈 마주치기가 좀 애매하다고. 그래서 고박사에서 식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선수들이 이제 이호준 코치한테 술 한 잔 따라주고 이러면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감독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호준 코치는 당시 면접도 안 보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야 그런 말 하지 마라 아니다 아직 모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호준 코치가 어떠했을 것 같나요? 면접도 안 본 상태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좀 남아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도 이호준 코치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정된 건 진짜 아니었고 네. 오히려 이호준 코치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고 본인의 이름이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되니까 뭐지? 라는 생각이 듣고 연락도 못 받았는데 시리즈 중간에 SSG로부터 면접과 관련된 전화는 받았고 예, 그래서 이제 시리즈 끝나면 한국 시리즈 끝나면 한번 만나기로 했던 거였잖아요. 네네. 언제 정도 면접이 이루어졌을까요? 거의 발표 그래도 이틀 전쯤에는 그러면 15일 정도에 네. 만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네. 13일이 우리가 5차전이었잖아요. 네. 14일 건너서 15일 정도는 만났을 것 같고요. 되게 분위기도 좋았다. 이호준 코치도 정말 소신껏 다 말씀을 드리고 나왔다라고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사실 이호준 코치가 걱정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보다도 안 됐을 경우에 예, 뭐 감독 후보군에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거는 뭐 고마울 일이죠. 또 팬들도 되게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안 됐을 경우에 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호준 코치님은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부터 봤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좀 강한 분이라 가지고 정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네. 지난번에도 잠깐 통화했을 때도 머리가 너무 아프다. 야, 이 공황장애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 심신이 너무 안 좋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연경혁 감독이 가야죠. 그렇게 보내주겠다라고 하고 차명석 단장도 좋은 일이니까 보내주게. 이런 것들이 면접도 안 본 사람들한테 왜 계속 그런 언론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이호준 코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정말 미쳤을 것 같아요. 말도 못하고. 말도 못하지. 1차전에 앞서가지고 내정이란 기사가 나왔지. 또 LG 내에서도 감독하고 단장이 벌써 대면 얘기 뭐 보내주겠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호준 코치 입장에서 면접도 안 받죠. 이러니까 와 이거를 만약에 이게 한국 시리즈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호준 코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과 이 분위기를 본인이 다 안고 가야 되는 리스크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3차전에서 오지환 선수가 마지막에 역전 3런포 터뜨렸을 때 이호준 코치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호준 코치님이랑 그렇게 한국 시리즈를 많이 겪어본 선수 입장에서 그렇게 이호준 코치가 하이파이브를 하고 하이팀을 가고 하는 모습을 맞아요. 현역 때 좀 더 하시죠. 현역 때 좀 더 하시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심을 잘 잡고 간 오지환 선수, 박동원 선수, 뭐 김현수 선수 다 이호준 코치 입장에서 굉장히 고마운 또 선수들이겠죠. 네. 결과는 이호준 코치는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호준 코치가 받은 상처는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LG 입장에선 당연히 이호준 코치랑 계속 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호준 코치가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일단 뭐 휴식을 취하시면서 많은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이호준 코치님의 건강과 심신의 안정이 일단 첫 번째라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면서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모창민 코치랑 지금 LG가 계약을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럼 내년 시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이호준 코치님이랑도 뭐 계약은 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 1년 남았죠. 1년 남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이호준 코치님의 이제 선택에 따라 가지고 모든 게 분위기가 바뀌겠죠. 네. 네. 어제 그 축승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 자리에 이렇게 단상에서 같이 사진 찍히는 이호준 코치 표정이 참 애매했습니다. 네. 우승을 해서 행복해야 되는데 네, 진짜로 진짜 이거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2년 전에 LG 와서 타선을 정말 많이 변화를 시켜 주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우승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안 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이 이게 주변에서 이 한 사람을 병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호준 코치라면 본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화제가 여론이 이렇게 조성이 되면서 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아니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해서 절대 면접 본 것도 없다고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한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처음에 내정 나왔다가 저 진짜 아닙니다. 면접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차명수 단장이 보내주겠다, 영경 감독이 보내주겠다. 아니 안 받다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야 이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좀 연경 감독이나 차명수 원장은 입장 좀 설명을 하면 막 얘기가 나오고 기자들 현장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경 감독 입장에서는 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감독 자리니까. 만약에 감독이 된다면 보내줘야죠. 뭐 그리고 감독 면접 팁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뒤에서만 얘기가 되고 그냥 끝났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기사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사화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이야기들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사자의 이호준 코치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호준 코치가 어떤 형태로 다시 좀 옛날처럼 좀 밝고 씩씩하고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우수 선수가 포스팅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다라고 이제 구단의 입장을 밝혔고, 구단에서는 차명수 단장이 인터뷰를 통해서 윗분들이랑 상의를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훈의 야구 시간.